네, 안녕하시죠. 차에서 오랜만에 녹화한다 그죠? 오늘 노회 한다고 학교 연가를 내고 오전에 이제 노회 참석하고 또 점심때 뭐 지난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핵심 개념은 잡혀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대본도 없이 그냥 운전하면서 바로 즉흥으로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말이 되면 수용하시고 안 되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할 제목의 주제는 정답과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정답하고 모범 답안이 뭐가 다른가, 뭐가 차이 나는가. 정답은 말 그대로 이제 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객관식이라면 뭐 5개 보기 중에 하나 정답이죠. 그 다음에 단답식 그러면 요구하는 정확한 한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게 정답이라면 모범 답안은 굳이 차이를 두자면 그런 겁니다. 뭐 서술하시오, 약술하시오 뭐 할 때 그 출제자가 이렇게 서술형 정답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본래 출제자가 의도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나 특정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와야 그걸 정답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답을 모범 답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요거는 부분 점수 인정, 뭐 몇 점 인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과 모범 답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하고 삶이랑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살면서 정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진리의 문제죠. 진리의 문제.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인인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답이 돼야지 모범 답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좋지만 뭐 다른 경우에도 부분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정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처럼 믿고 사는 것, 절대 진리, 절대 가치, 그게 바로 이제 정답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모범 답안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유동적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가치에 의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합리적이라고, 덕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모범 답안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소위 이제 보호단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뭐 집회 시위의 자유 혹은 어떤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방역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면이 보이죠. 또 그럴 때 국가가 너무 이렇게 또 세게 강대강으로, 예를 들면 아예 그날 운전하는 사람들의 면허를 뭐 취소해버리겠다, 아니면 현행범으로 구속하겠다, 뭐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모범 답안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쪽 사람들은 이럴 때 예를 들면 국가 방책에 대해서 순응하고 협조하는 게 어떤 시민으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어떤 건강 가치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도 예배를 사수했는데 고작 이것 앞에 예배를 철회하겠느냐, 아니면 국가가 그걸 예배를 금지하는데 거기에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편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양측 다 인생의 정답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똑같은 인생들인데 삶의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 말고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다른 각자의 모범 답안을 말할 수 있는데 3자가 보면 전혀 다른 극단의 답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모범 답안의 범주에 드는 것은 모범 답안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측에 있는 사람들의 모범 답안을 보고 나하고 다르니까 넌 틀렸어. 넌 가짜야.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자기의 입장이 다 있습니다. 서로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각자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얻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지혜가 뭐냐니까 이게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거기는 선명하게 딱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죠. 거기서 뭐 양보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 뭐 또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범죄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내 입장도 있죠. 자기 입장이 선명히 있지만 동시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배려, 그다음에 포용,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답과 모범 답안이 항상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고 해버리면 모든 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 위험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그 반면에 모든 걸 또 다 갈라버리면 모든 걸 다 걸 수 있지라고 해버리면 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는 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가치관이 뭐냐 하니까 다른 것도 많겠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용해 보자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과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얘기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솔직히 우리 시대는 분노를 양산하는 시대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게 여든 야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래주면 좋겠는데 제가 돌아봐도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생각이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많이 돼요. 국민의 생각이라고 빙자한 어떤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 진영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하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홀려가지고 같이 분노를 양산하고 그래서 나랑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완전히 막 끝장을 내려고 하는,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시대가 되고 있고 가장 큰 그 피해자는 청소년들이죠. 왜냐니까 아직 그 시절은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정립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말하면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쪽 저쪽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냥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심어주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 심어주는 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특정한 쪽으로 자꾸 일방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속는 거지. 자기 게 아닌데 어느새 누군가 의도했던 그쪽이 세팅돼 가지고 자기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시민 아니면 성도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게 맞나, 바른 판단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늘 돼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안 그랬다가 열심히 사는데 누구에 의해서 세팅된, 디자인된 삶을 살고 마는 거지. 근데 자기는 몰라. 그게 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고도로 세팅된 삶을 산다는 건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미 아주 경직된 어떤 교육 시스템에 세팅돼서 찍어내는 것처럼 봤던 그런 교육 학교, 그런 학교의 체제에서 키팅입니까? 키딩입니까? 그 선생님은 쉽게 말하면 판을 깨는 사람이잖아요. 그 판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을 깨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판에 속해 있더라도 이게 바로 가는 게 맞나라고 질문하게 해주는, Why라고 질문하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질문할 때 질자에 보면 조개 패자가 들어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화폐가 없을 때 조개 껍질이 화폐의 단위로 서 있죠. 그래서 조개 패자가 들어있으면 항상 그 가치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죠.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치 있는 질문을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수업할 때 그런 내용을 마저 실었는데, 2010년입니까? G20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호스트로 이 전체 회의를 잘 준비하고 했던 우리 한국에 감사한 의미로 마지막 기자회견 때 예정이 없이 한국 기자에게 어떤 것이라 질문하라고 시간을 주죠. 뭐든 다 질문해봐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면 기자로 태어나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에게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언론사를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멋있게 질문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위해서 세계 역사의 어떤 중요한 시금석이 될 만한 한 문장을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종 중에 특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데 대통령이 서프라이즈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질문하시라고. 어떤 거라도. 아무것도 질문 안 합니다. 놀랍게 질문 안 해요. 저는 이해하기를 처음에는 아무리 저렇게 이제 어떤 거 질문해 보세요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사전에 벌써 누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하고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짰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짰더라면 뭐 이래 그 짠 사람이 답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꽤 흘러도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세팅된 게 아니고 진짜 랜덤이구나. 그러면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서로 손들고 질문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대통령이 당황해요. 질문 없냐고, 아무도 없냐고. 그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라 중국 기자였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당황해서 아니 내가 지금 한국 기자에게 웃음을 줬으니까 한국 기자한테 주자. 근데 이 중국 기자가 이미 분위기 파악한 거죠.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아주 괘씸하게 물어요.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오바마가 당황하면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질문 없는지. 그래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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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결국 그 사람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죠. 그게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언론사의 기자, 그것도 이 외신 담당하는 기자, 정치 담당하는 기자는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어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필력을 가진 분들인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적어서 글 쓰는 거는 탁월할지 몰라도 더 가치 있는 어떤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의 기술이 전무하다는 게 그때 그냥 전 세계에 부끄럽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기억을 돌려서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 옛날 얘기지만 여기 노란 손수건, 그죠? 손수건 차고 그때 봐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물론 그 질문이 답이 쉽기도 하지만 애들 서로 손들고 난립니다. 안 시켜주면 삐져서 울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그 프로 중에 왜 있잖아요, 그 봉숭아학당 오소방하고 맹구. 질문 하려고 심지어 맹구는 답도 몰라. 근데 오소방하고 맹구는 막 손들잖아요. 저요. 그게 그 자기 어떤 존재 이유처럼 손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모습이거든요. 중학교 가봐요. 고등학교 가봐요. 아니, 진짜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교 때 가봐요. 질문하는 사람 있나 없나? 이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끝나면서 질문 있나? 라고 묻는 건 벌써 머릿속에 아무도 질문 안 할걸? 이걸 알고 묻는 물음 같아요. 여러분 질문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질문 하세요? 그러니까 what이나 how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why 왜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이 길을 가서 내가 뭐 하지? 뭐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 존재론적인 질문을 계속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깊은 단계로, 더 귀한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뭐 정답하고 모범답안하고 얘기하다가 멀리까지 왔네. 질문까지 왔네. 여러분 삶을 좀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금 5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500원과 함께 오늘 차 안에서 했던 이런저런 얘기 끝.